야, 이 알도 못 품는 암탉 같은 년아. 어른한테 물 한 잔 제대로 따를 줄도 모르는 게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위자료는 단 한 푼도 곡물도 없을 줄 알아. 서초동 가정법원 문 앞에서 시어머니는 이혼 합의서를 내 얼굴에 집어 던졌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전 남편이 임산부에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득의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서 가족기업에 이사라는 직함을 빼앗기만 하면 모든 것이 태평성대일 거라고 착각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선 채 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말씀하신 대로 제 손에 있던 지분 15% 전부 처분했어요. 5분 뒤 시댁 식구들은 최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그 여자가 신임 부사장이 되었음을 안달이 난 듯 발표하고 있었다. 그들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대표이사의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이 산산조각 나며 굳어버렸다. 구독 버튼을 눌러 오늘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판사의 손에 들린 직인이 이혼 조정조서 위로 무겁게 내리찍히며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파열음을 토해냈다. 텅 빈 서울 가정법원의 조정실 안을 맴도는 그 소리는 마치 형장에서 망나니가 칼을 휘둘러 족쇄를 끊어내는 듯한 통쾌한 비명과도 같았다. 나는 선명한 붉은 인주가 찍힌 그 종이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늦가을의 매서운 공기가 법원의 낡은 블라인드 틈새를 타고 들어와 칼날처럼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 체온이 베어 따뜻해진 만년필을 쥐고 있던 손끝이 1mm씩 서서히 풀렸고 지나치게 힘을 준 탓에 손바닥에 깊게 파인 반달 모양의 붉은 자국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지. 우리 강씨 집안에서 저 재수없는 물건을 드디어 빗자루로 쓸어내 버렸네.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조롱이 내 등 뒤 방청석 의자 쪽에서 벼락처럼 터져나왔다. 나의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된 그 여자가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짧고 굵은 손가락으로 에르메스 스카프를 꽉 움켜쥔 채 극도의 흥분으로 얼굴에 심술보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발에 맞지도 않는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대리석 바닥 위로 위협적인 구두 발소리를 내며 단숨에 내 앞까지 걸어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싸구려 향수 냄새와 미용실의 고급 헤어스프레이 화학 약품 냄새가 뒤섞여 촘촘한 그물처럼 순식간에 내 코와 입을 덮쳐왔고 내 위장은 걷잡을 수 없이 뒤틀렸다. 한지윤, 똑똑히 들어 그녀가 내게 확 다가섰다. 법원의 창백한 백열등 아래 지나치게 하얗게 뜬 그녀의 화장은 마치 우스꽝스러운 종이 인형 같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더니 이빨을 꽉 깨문 채 이새로 악독한 저주를 쥐어짜냈다. 튀어나온 침방울이 내 코끝에 닿을 지경이었다.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못 낳는 반푼이 주제에 본처 자리 꿰차고 앉아봤자 헛수고야. 도장 찍었다고 우리한테서 고깃덩어리 하나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곤 꿈도 꾸지 마. 그 화장품 회사는 우리 우성이 피땀이고 우리 강씨 집안 재산이야. 지분은 단 1%도 넘볼 생각 마. 위자료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나게 자비를 베푼 줄 알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지나 그 등 뒤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강우성. 내가 눈이 멀어 5년이나 사랑했던 내 남편. 지금 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사내는 마치 죄지은 메추라기처럼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자기 어머니의 넓은 등짝 그림자 속에 죽어라 숨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미친 듯이 허공을 맴돌았고 내게 그토록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던 입술은 지금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안색은 찬물에 밤새 담가놓은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불안한 듯 고급 슈트의 밑단을 꽉 쥐고 있었지만 왼손만은 곁에 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그토록 조심스럽고 애지중지하며 감싸 안고 있었다. 유미라는 이름의 그 여자. 살짝 부른 배를 내밀고 승리자의 자태로 나를 오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상간녀. 지우나 강우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포에 긁히는 것처럼 메말라 있었고 구역질이 날 만큼 뻔뻔한 당당함을 머금고 있었다. 이것도 다 집안 체면을 위해서야.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지.
유미 뱃속에 있는 애, 우리 강씨 집안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금쪽 같은 장손이잖아. 장손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이미 완벽하게 무감각해졌다고 믿었던 내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거칠게 요동쳤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훅 치밀어 올랐고 나는 그 쓴맛을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른 침을 삼켜야만 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다. 꼬박 사흘. 서울의 날씨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웠지만 시댁의 낡은 아파트에서는 에어컨조차 아까와 틀지 않았다. 나는 그토록 허리를 굽힌 채 주방의 기름진 장판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펄펄 끓는 전기 그릴팬을 마주하고 수백 개의 재사용 애호박전과 동그랑땡을 뒤집고 또 뒤집었다. 펄펄 끓는 식용유가 시도 때도 없이 타닥거리며 사방으로 튀어 무방비 상태였던 내 손등과 손목 위로 끔찍하게 붉고 투명한 물집들을 줄줄이 만들어냈다. 허리는 수많은 강철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처럼 끊어질 듯 아팠고 땀범벅이 된 머리카락은 이마에 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입만 열면 나를 사랑한다고 떠들던 강우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거실 대나무 자리 위에 세상 편하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추석 특선 영화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따금 내가는 술안주가 바삭하지 않다며 타박을 해댔다. 바로 그날 밤 나는 온몸의 벤기름 냄새와 극도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욕실에서 쓰러졌고 붉은 피가 하얀 타일을 물들였다. 내 뱃속에서 잉태된 지 8주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작은 생명은 그렇게 기름진 전더미와 시부모의 냉소 속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갔다. 일이 벌어진 후 시어머니는 위로의 말은커녕 내 코끝에 삿대질을 하며 애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쓸모없는 화분 같은 년이라며 퍼부어댔다. 그때 맞았던 뺨의 감각이 과거의 그 비굴하고 인내하기만 했던 한지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잔인하게 후려쳤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꼿꼿하게 등허리를 폈고 극도로 비겁한 강우성의 마마보이 같은 낯짝과 일부러 배 위에 손을 얹어 과시하는 유미의 몸짓을 바라보며 돌연 통제할 수 없이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나는 웃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한없이 청아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숨막히는 복도 안에서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이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법원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다. 금태 안경을 쓴 변호사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혼 수속을 기다리던 남녀들, 그들 모두가 탐색하고 경멸하며 흥미진진한 가십을 좇는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았다. 누군가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린 채 렌즈를 이쪽으로 집요하게 들이대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리떼처럼 웅웅거렸다. 어머, 본처가 쫓겨나는 모양이네. 저 시어머니 관상 좀 봐. 보통 내기가 아니야. 분명히 무슨 약점을 잡힌 거겠지? 저 배부른 여자가 상간녀 아니야? 진짜 말세다. 말세. 군중의 심판이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이 악의적인 해일은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었다. 나는 구역질 나는 저 모자에게 단 한 번의 시선조차 던져주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경쾌한 발걸음으로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굽소리는 그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발자국 위를 하나하나 지식이며 걷는 것 같았다. 법원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나가자 낙엽을 머금은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상쾌하게 느껴졌다. 새까만 마이바흐 리무진 한 대가 길가 VIP 구역에 고요히 정차해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재빨리 차체 앞을 돌아 뛰어오더니 깍듯한 태도로 묵직한 차 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가 켜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샌드로드 향과 최고급 가죽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뒷좌석에는 짙은 보라색 맞춤 정장을 입은 여자가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블랙커피가 들려 있었으며 시선은 갓 벼려낸 시퍼런 칼날처럼 예리했다. 나의 어머니였다. 강남구 전체를 주무르는 가장 비밀스러운 부동산 큰손. 하지만 나의 그 우스꽝스러운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강씨 집안 사람들 앞에서는 5년 동안 전세 보증금조차 감당 못하는 평범한 가정주부 행세를 해오셨다. 내가 차에 올라타자 차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바깥 세상의 소음과 더러움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다 끝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꼭대기에 군림해온 자의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손을 뻗어 목 끝까지 꽉 조여있던 블라우스 단추를 거칠게 풀어헤치고는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나는 가방에서 법원에 조서 사본을 꺼내어 옆자리 천연 가죽 시트 위로 툭 던졌다.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옆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으로 내밀었다. 영문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주식양도 계약서였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손을 벨 것처럼 날카로웠다. 사인해라. 어머니가 몽블랑 만년필을 내게 건네며 내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늘부로 사내놈 하나 때문에 청승맞게 눈물 짜는 꼴, 2번 다시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 나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 한지윤이라는 세 글자를 힘주어 갈겼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복수국의 서곡과도 같았다. 바로 그 시각, 법원에서 3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강남의 어느 최고급 호텔. 나의 전 시어머니는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이 나라는 잘못 품는 암탉을 마침내 떼어낸 것을 축하하고 또 온 세상에 그녀가 곧 안아보게 될 장손을 과시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꼭대기층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놓고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화장품 회사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있었다. 나는 마이바흐의 널찍한 뒷좌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들린 태블릿 PC의 화면을 밀어 올렸다. 화면이 켜지며 눈을 찌르는 차가운 빛이 내 동공에 맺혔다. 화면 속에는 바로 그 호화로운 연회장의 실시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일주일 전 내부 보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분으로 회의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사각지대에 직접 설치해둔 초고화질 초소형 카메라였다. 화면 속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금빛 가루를 쏟아내고 있었다. 전 시어머니는 촌스럽기 짝이 없는 번쩍이는 빨간 스팽글 드레스를 입고서 마치 싸움에서 이긴 거대한 칠면조처럼 원래 나의 자리였던 대표 이사석 정중앙에 기세등등하게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뚱뚱한 손가락이 마호가니 테이블을 쾅쾅 내리쳤고 얼굴에 떡칠한 파운데이션이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오만한 대주주의 자태로 마이크를 향해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사님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이게 한 건 아주 큰 경사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피커를 타고 증폭된 시어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태블릿 PC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장부 쪼가리나 들여다볼 줄 알지 어른 공경할 줄은 쥐뿔도 모르는 그 재수 없는 물건 한지윤을 우리 집안에서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오늘부로 회사 내 그녀의 모든 직함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임 부사장으로는 제 예비 며느리이자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을 품고 있는 유미가 취임할 것입니다. 화면 속 유미는 그녀의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의도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몸에 딱 달라붙는 하얀 인부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황송하다는 듯 현모양처의 표정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인 채 얼음과 레몬 슬라이스가 가득 담긴 투명한 유리 물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속이 달아오를 만큼 끈적거리는 콧소리로 얼음물을 따랐다. 어머님, 물 드세요? 회사 일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유미는 물을 다 따르고는 자리에 앉은 임원들에게도 일일이 물을 따라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침 시간대 싸구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가식적인 몸짓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얼굴에 주름살을 활짝 핀 늙은 국화꽃처럼 구기며 웃어젖혔다. 아이고, 우리 유미 좀 봐. 이렇게 싹싹하고 근본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야지. 한지윤 그년처럼 허구한 날 똥 씹은 표정으로 물 한 잔을 떠와도 초상집 사람처럼 구는 꼴, 밥맛 떨어져서 원. 구석에 앉은 9세대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얼굴을 찌푸렸고 손가락으로는 불안하게 커피잔만 매만지고 있었다.
이 화장품 회사가 불과 3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한지윤이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배합 비율을 조정하고 백화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입점을 구걸하다시피 한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반면 저 강우성은 연말 행사 때 양복을 빼입고 연설문이나 읽어댈 줄 알지 제대로 된 재무제표 하나 볼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뻥끗하지 못했다. 명의상 40%의 지분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의 대주주 시어머니 앞에서 월급쟁이 신세인 늙은 임원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으로 이 황당한 아부의 향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강우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미가 골라준 안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촌스러운 핫핑크 넥타이를 매만지더니 헛기침을 하며 단상에서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러분, 특정 인물의 부재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강우성은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어떻게든 카리스마 있는 오너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눈빛은 그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올해 우리 회사의 실적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입니다. 유미가 나이는 어리지만 해외 시장 쪽에 아주 빵빵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미가 취임만 하면 제가 장담컨대 다음 달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면세점 입점 계약을 바로 따올 수 있습니다.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강우성의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해외 인맥. 청담동 클럽에서 재벌 2세들한테 꼴이나 치며 빌부터 먹던 10% 출신이 무슨 얼어 죽을 해외 인맥. 나는 두 눈을 감았다. 3년 전 겨울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회사가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 첫 안티에이징 에센스를 개발하기 위해 나는 보일러조차 안 들어오는 반지하 방을 임시 연구실로 썼다. 벽지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늘 코를 찌르는 화학 시약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꼬박 나흘밤을 새우며 실험에 매달렸고 두 손은 산성용액에 부식되어 피부가 벗겨진 탓에 젓가락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기어코 완벽한 테스트 데이터를 얻어내고서 미친 듯이 기뻐하며 그 열평 남짓한 자취방으로 달려갔을 때 강우성은 전기장판 위에 대자로 뻗어누워 헤드셋을 끼고 게임이나 처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코를 틀어막으며 짜증을 냈다. 야, 너한테서 무슨 썩은 내가 진동을 하냐? 냄새나 죽겠으니까 빨리 가서 씻어. 내가 큰맘 먹고 새로 산 소파 더러워지게. 반지하 방에서 목숨을 갈아 넣어 키워낸 회사가 이제는 저들 모자의 허영을 채워주는 왕관이 되어 있었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손가락으로 태블릿 PC의 차가운 테두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내 눈동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화면 속 유미는 이미 치맛자락을 단정히 정리하고서 미리 준비해온 취임사 원고를 손에 든 채 본인 딴에는 우아하다고 착각하는 발걸음으로 마이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고 취임 소감을 발표할 준비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쾅. 유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의 그 육중한 마호간이 문 두 짝이 외부에서 가해진 폭력적인 힘에 의해 굉음을 내며 열어젖혀졌다. 둔탁한 파열음이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머리 위 크리스탈 샹들리에마저 그 충격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굉음에 혼비백산했다. 평소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기던 대표이사의 수석비서인 중년 사내가 지금은 노크조차 잊은 채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며 말 그대로 구르다시피 뛰어들어왔다. 그의 넥타이는 어깨까지 돌아가 있었고 금태 안경은 코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으며 마치 물에 빠졌다가 각 건져낸 사람처럼 거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고 손에 들고 있던 얼음물을 하마터면 에르메스 가방에 쏟을 뻔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비서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짐승처럼 쌍욕을 퍼부었다. 너 눈깔이 삐었어? 신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안 보여? 기본의 저를 국 끓여 먹었어.
비서는 시어머니의 포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온몸을 주체할 수 없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두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는 힘겹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젖이 격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쳤고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두 눈으로 단상 위의 강우성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번쩍 치켜들었다. 회장님, 대표님, 비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찢어지고 갈라져 있었다.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가 폐부 깊은 곳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것 같았다. 방금 금융감독원 긴급 공시가 떴습니다. 누군가 장내와 장외에서 우리 유통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5분 전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심해의 폭탄과도 같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 한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폭발을 일으켰다. 시어머니의 두 눈이 순간 커다랗게 뒤집혔고 심술보 가득한 얼굴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가 테이블을 확 내리치자 유리잔들이 쨍그랑거리며 부딪혔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야, 너 미쳤어.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입에서 사방으로 침이 튀었다. 그녀는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유미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하이힐을 신고 비서 앞까지 달려나갔다. 우리 강씨 일가가 단단히 쥐고 있는 지분이 40%야. 대한민국 서울 바닥에서 대체 누가 우릴 넘어선다는 거야? 한지훈 그 망할년 수중에 있던 15%는 분명히 다음 주에 강제로 헐값에 회수하기로 다 얘기가 끝났잖아. 그년이 무슨 간덩이로 그걸 딴 놈한테 팔아넘겨. 강우성의 안색도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허둥지둥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더듬거렸다. 그래요. 그 여자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그 지분은 절대 못 건드리는 거라고요. 눈앞에서 미쳐 날뛰는 모자를 바라보던 비서의 눈빛에 극도의 절망감과 일말의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냉기가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장내를 완벽한 죽음의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전 사모님께서 그 지분을 회사에 넘기신 게 아닙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메아리 쳤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사모님께서 쥐고 계시던 15%의 지분에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비밀리에 매집해온 개미들의 물량까지 전부 합쳐서 방금 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적대적 인수합병 전문회사 YK 캐피탈에 전량 매각하셨습니다. 현재 YK 캐피탈의 지분율은 51%에 달하며 절대적인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들 측에서 방금 공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요구사항은 즉각 현 이사회를 해산하고 회사의 모든 재물을 전면 접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쨍그랑.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잔이 바닥으로 추락해 산산조각이 났다. 쏟아진 얼음 덩어리들과 레몬 슬라이스가 바닥에 흩어지는 꼴이 마치 그들의 산산이 부서진 환상 같았다. 강우성은 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의자 위로 주저앉아 버렸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부른 배를 안고 있던 유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채 제 배를 꽉 끌어안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조용히 태블릿 PC의 화면을 끄고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었다. 마이바흐의 차 문을 밀고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다시금 내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감았다. 나는 내 몸의 곡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짙은 검은색 맞춤 정장의 옷깃을 가다듬고 서울의 서늘하고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의 손이 연회장 대문이 그 차가운 황동 손잡이를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다. 나는 묵직한 황동 손잡이 위로 손바닥을 밀착시켰다.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순식간에 손끝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신경 말단을 타고 내 심장까지 꽁꽁 얼려버렸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손목에 강하게 힘을 주어 손잡이를 아래로 짓눌렀고 동시에 어깨 근육을 팽팽하게 조이며 내 체중 전체를 앞을 향해 쏟아부었다. 둔탁하고도 길게 늘어지는 육중한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두 짝의 마호가니 문이 나의 힘에 밀려 양옆으로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죽은 듯이 고요했던 연회장 안으로 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문 열리는 소리는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수리를 직접 내리치는 무자비한 몽둥이질과도 같았다. 코를 찌르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바닥에 흥건히 엎질러진 레몬 얼음물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뿜어내는 식은땀 냄새가 뒤섞인 미지근한 공기가 마치 실체가 있는 무언가처럼 내 코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왔다. 나는 아찔하게 뾰족한 스틸레토 힐을 신고 걸음을 내디뎠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으며 맑고 리드미컬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또각, 또각, 또각.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내 몸짓에 따라 빛을 반사하는 짙은 검은색 맞춤 정장은 서늘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내 등 뒤로는 짙은 회색 정장을 빼입고 얼음장 같은 표정을 한 3명의 YK 캐피탈 소속 대표 변호사들과 압도적인 체격을 자랑하는 2명의 밀착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우리의 구두 발소리가 한데 섞여 마치 치밀하게 훈련된 처형 부대가 나를 산채로 씹어 삼키려 했던 이 끔찍한 아수라장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는 것 같았다. 연회장 안, 머리 위 거대하고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을 찌를 듯한 강렬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눈을 가늘게 떴고 강한 빛의 자극에 동공이 빠르게 수축되었다. 내 시선이 장내를 훑었다. 구석에서 방금 전까지 침이 마르도록 아부를 떨던 9세대 임원들은 지금은 마치 척수액이 다 빠져나간 연체동물처럼 붉은빛 마호가니 의자에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젖이 격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쳤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눈가에 깊은 주름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양복깃 위로 뚝뚝 떨어졌다.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벽에 발린 촌스러운 금빛 벽지를 쳐다보는 척했고 심지어 누군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눈앞에 커피잔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쥐어뜯듯 꽉 부여잡고 있었다.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병적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그 기다란 마호가니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걸음을 멈췄다. 나의 전 시어머니. 불과 30초 전까지만 해도 싸움에서 이긴 칠면조처럼 기세등등하던 그 여자는 지금 상석의 가죽 회전의자 위에 한 뭉텅이의 진흙처럼 푹 퍼져 있었다. 하얗게 떡칠을 한 그녀의 두꺼운 파운데이션은 안면 근육에 미친 듯한 경련 때문에 자잘하게 갈라져 마치 바짝 말라붙은 강바닥 같았다. 새빨간 립스틱을 칠했던 입술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늘 교활함과 표독스러움이 번뜩이던 그 작디작은 두 눈은 당장이라도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커다랗게 부릅뜬 채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님.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위로 끌어올려 그 어떤 온도도 느껴지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이빨 사이로 지씹듯 빠져나온 그 세 글자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부드러웠다. 방금 발표하신 부사장 임명은 아쉽지만 무효로 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부터 이 회사는 제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 시어머니는 마치 고압 전류에라도 감전된 것처럼 뚱뚱한 몸집을 의자 위에서 펄쩍 튀어오르듯 움찔거렸다. 그녀의 두 손은 의자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고 길다란 새빨간 네일아트는 그 비싼 천연 가죽 위에 몇 줄기 깊고 하얀 자국을 긁어놓기까지 했다. 너 이 독사 같은 년, 그녀가 허파에서부터 바람 빠지는 듯한 비명을 억지로 쥐어짜냈다.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워진 그 목소리는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벅벅 긁어대는 소리 같았다. 내년이 그 큰돈이 어디서 났어? 혼수 하나 제대로 못해와서 싸구려만 끌어모으고 전세 보증금마저 우리 집안에서 적선해줘야 했던 거지 같은 년이 내가 무슨 수로 그 많은 지분을 사들여. 너 회사 돈 훔쳤지. 혼수와 전세 보증금이라는 두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죽음 같은 냉기가 대신 채웠다. 내 머릿속은 통제할 수 없이 작년 겨울로 끌려갔다. 서울에서 30년 만에 가장 추웠다는 그 11월로.
김장을 하던 주말이었다. 무려 300폭이나 되는 배추. 경기도에 있는 시댁의 그 낡은 빌라 마당에는 칼바람이 사람 얼굴을 베어낼 듯 몰아쳤다. 나는 얇고 낡은 스웨터 하나만 걸친 채 허리에는 붉은 고춧가루 얼룩이 잔뜩 묻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소금에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고춧가루와 새우젓, 다진 마늘이 뒤섞인 새빨간 김칫소가 커다란 고무대야 2개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때 강우성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그는 따뜻한 거실에 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맥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유미라는 그 여자와 추파를 던지는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는 두툼한 롱패딩을 껴입고 현관 계단 위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믹스 커피를 손에 든 채 나를 깔보며 호통을 쳤다. 내년이 해온 혼수 꼬라지 좀 봐라. 그 냉장고 어디서 2월 상품 땡 처리하는 거 주워왔니?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경운기 수준이더라. 그리고 그 세탁기는 요즘 세상에 건조 기능 하나 없는 걸 사와? 우리 우성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같이 뼈대 없는 집안 여자를 들였는지 언니 잔말 말고 배추속이나 골고루 채워 넣어. 올해 김장 맛만 이상해봐. 넌 당장 길바닥으로 쫓겨날 줄 알아. 어차피 그 전셋집 계약서도 우리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넌 단 한 푼도 챙겨갈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날 붉은 고춧가루가 얼어서 갈라진 내 손가락 틈새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뼛속까지 시린 통증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었다.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내 2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검붉은 찐빵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날가 빠진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폰 하나가 강우성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똑히 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재무이사에게 회사의 거액결제 대금을 어떻게 세탁하여 시어머니의 해외 차명 계좌로 빼돌릴지 지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깟 사랑 하나 때문에 비굴하게 참고 견디는 줄 알았다. 덮는 이불 하나 살 때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만만한 호구인 줄만 알았다. 강우성과 유미가 발리 불가리 리조트로 미러 여행을 떠나서 극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아냈을 때 내 심장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어둠 속에 따리를 튼 독사처럼 명절마다 수십 킬로그램의 전을 부쳐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그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리베이트를 챙긴 모든 증빙 서류를 은밀하게 긁어 모으고 있었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내 어머니, 그 숨은 재력가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소리 소문 없이 YK 캐피탈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주셨다. 어머님,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셨네요.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테이블 위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얼음물 자국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제가 연구실에서 수없이 밤을 새워가며 얻어낸 특허 기술을 현물 출자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 어머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청담동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강씨 집안 하나뿐이라고 착각하며 사셨어요. 시어머니 등 뒤에 숨어만 있던 강우성이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렸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늘 비겁하고 계산적이었던 그의 2 눈에는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갑자기 물 밖에 나온 생선처럼 의자에서 용수철 튀듯 튀어오르더니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돌진했다. 구두 앞코가 카페트에 걸리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크게 휘청였고 그는 허공을 향해 2 손을 허우적거리며 내 손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다. 지훈아. 지훈아. 강우성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가득 섞여 있었다. 한때 내가 잘생겼다고 착각했던 그의 얼굴은 지금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너 장난치는 거지? 부부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나 우성 오빠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순간 미쳐서 유미랑 붙어먹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짜 사랑한 사람은 언제나 너 하나뿐이었다고. 우리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잖아, 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그 지분들 다시 찾아오면 이 회사는 여전히 우리 거잖아. 역겹기 짝이 없는 그 낯짝을 보고 있자니 위장이 다시 한 번 거세게 뒤틀렸고 서류를 쥐고 있던 내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붉어져 올랐다. 그의 더러운 손이 내 옷깃에 닿기도 전에 내 왼편에 서 있던 경호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이더니 순식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경호원의 커다란 손이 강우성의 손목을 낚아채듯 거머쥐고는 그대로 뒤로 꺾어버렸다. 우두둑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곧바로 강우성의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경호원은 그 기세를 몰아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하드커버 파일철로 강우성의 명치를 자비 없이 내리찍었다. 그 엄청난 타격에 강우성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는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극심한 고통에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끊어질 듯한 신음을 뱉어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구역질라니까. 나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에는 티끌만한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유미는 이미 혼비백산하여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임신 때문에 가뜩이나 부어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이빨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고 살짝 부른 아랫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본능적으로 벽구석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마치 벽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들고 왔던 그 투명한 유리 물병은 아까의 난장판 속에 진작 바닥으로 걷어차였고 카페트 위에 흩어진 얼음 덩어리들은 탁한 무릉덩이로 변해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짐승처럼 뒹구는 전 남편을 무시한 채 고개를 돌려 등 뒤에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YK 캐피탈의 대표 변호사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지도 않았고 그 어떤 불필요한 인사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내부 감사 보고서를 꺼내어 번쩍 치켜들더니 장내의 모든 임원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 묵직한 서류 뭉치를 마호가니 테이블 정중앙에 쾅 하고 내리쳤다. 쾅. 고막을 때리는 둔탁한 파열음에 모든 사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날카로운 종이의 모서리가 공기를 가르며 미세한 먼지를 일으켰다. 여러분, 변호사가 콧잔등에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듯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 YK 캐피탈이 독립적인 회계 감사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72시간 동안 전면적인 실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의 길고 곧은 손가락이 보고서 위를 툭툭 두 번 두드렸고 그의 시선은 서치라이트처럼 시체 낯비들 한 전 시어머니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지난 3년 동안 현 이사회의 명예회장이신 고 여사님, 즉 강우성 대표님의 모친께서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재무부서에 구매계약서 위조를 수차례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원래 안티에이징 에센스 연구개발에 쓰여야 했을 특별 예산, 무려 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본인 명의의 해외 차명 계좌로 비밀리에 빼돌리셨습니다. 순간 장내에서는 일제히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구석에 앉아있던 9세대 임원들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45억 원. 그것은 그들이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 벌어들인 피 같은 이익이 아니던가.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장을 넘기며 일말의 감정 변화도 없는 기계적인 억양으로 공개 처형을 이어갔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우성 대표님은 지난 1년 반 동안 회사의 법인 카드를 줌이라는 이름의 개인 계정에 연동해 두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청담동 최고급 성형외과의 맞춤형 안면 거상술 패키지가 1억 2천만 원의 신세계 백화점 명품 가방 매장에서 일시불로 8천만 원 그리고 최고급 산후조리원 1년치 VIP 예약금으로 6천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내역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바닥에 널브러진 강우성을 불타는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 엄청난 금액의 개인적인 사치성 소비는 전부 해외 시장 개척비와 고객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저희 YK캐피탈은 절대적인 지배주주로서 현 이사회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1시간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500페이지 분량의 형사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강씨 일가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 자산에는 당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의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목이 밟힌 암탉처럼 인간의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괴한 소리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던져 테이블 위로 엎어지더니 그 감사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려는 듯 미친 듯이 손톱으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종이 위를 긁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이건 모함이야. 저 독사 같은 년이 뒤에서 장난질 친 거라고. 내 아들 회사에서 내 돈 좀 썩기로 써니 그게 무슨 대수라고.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재산을 얼려버린다는 거야. 내 돈. 내 집을 왜 뺏어가.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틀어 올렸던 머리는 순식간에 산발이 되어 미친년 꼴을 하고 있었다. 핏발이 붉게 선 그녀의 두 눈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내 목줄을 물어뜯을 것처럼 나를 노려보았다. 그건 회사 돈이지. 당신 집구석의 개인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나는 차갑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어머님께서 평생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던 그 집안체면 말이죠. 하늘색 수에 입고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콩밥 드실 때도 그 알량한 체면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바로 그때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던 유미가 돌연 절망에 빠진 짐승처럼 통곡을 터뜨렸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고급스러웠던 하얀 인부복은 바닥에 쓸려 잿빛 먼지를 뒤집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회사의 지분도, 그 수백억 원대의 재산도,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모조리 동결된다면 강호성은 당장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교도소에 가야 할 빈털터리 신세가 될 것이다. 그녀가 뼈를 깎는 수고를 들여 계획했던 모든 잿빛 욕망이 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렸다. 극도의 공포와 비참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철저히 부숴버렸다. 전 잡혀가기 싫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돈, 우성 오빠가 억지로 쥐어준 거라고요. 오빠가 명품백 사준다고 억지로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유미는 무릎을 꿇은 채 체면도 내팽개치고 변호사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공들인 화장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저 빚쟁이 되기 싫어요. 감방 가기 싫다고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강우성은 바닥에 엎드려 구걸하는 유미를 보며 그 알량한 수컷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꺾인 손목의 통증을 악물고 참아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유미를 바라보았다. 유미야, 당장 일어나. 뭐가 무서워서 그래? 내가 파산해도 우리한테는 애가 있잖아. 이 아이만 있으면 우리 강씨 집안은 절대 안 무너져.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얘가 바로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고. 강씨 집안의 핏줄이라는 단어를 듣자 유미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희망에 찬 강우성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눈동자에 소름 끼치도록 미친 듯한 도끼와 조롱이 번뜩였다. 남자를 홀리려고 발랐던 코럴빛 입술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강씨 집안의 핏줄. 강우성, 너 대가리에 총 맞았니? 유미가 벌떡 일어나 강우성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밤이나 새우면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몸뚱이로 내가 무슨 금쪽 같은 장손을 만들어내? 비뇨기과 가서 내 그 불쌍한 정자 활동성이나 검사해보지 그랬어. 내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임신을 했겠어? 청담동 호스트바 선수 놈이 벌써부터 양육비 내놓으라고 닥달을 해대니까 그렇지. 내 뱃속에 있는 이 애, 애초에 내 새끼 아니야. 단 0.1%의 가능성도 없다고. 호스트바 에이스 새끼 지운 걸 내가 덮어 쓴 거야, 이 등신아. 그 한마디는 붉게 녹슨 톱이 되어
강씨 모자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잔인하게 썰어버렸다. 연회장 전체는 순식간에 무덤처럼 고요해졌고 천장 에어컨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바람소리만이 장내를 맴돌았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전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일순간 굳어버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상반신을 절반쯤 걸친 기괴한 자세 그대로 비걱거리는 기계처럼 힘겹게 고개를 돌려 유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동공이 순식간에 풀렸고 얼굴의 핏기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르게 빠져나가며 소름 끼치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대가 끊겼어. 우리 강씨 집안 대가 끊겼어. 그녀는 입술을 덜덜 떨며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돌연 그녀가 제 가슴팍을 쥐어뜯듯 틀어막았다. 5 손가락이 독수리 발톱처럼 구부러져 그 촌스러운 빨간 스팽글 드레스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낡은 풀물을 당기는 듯한 기괴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두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가며 공포스러운 흰자위만 흉측하게 드러났다. 엄마. 엄마 왜 그래? 강호성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제 애미에게 기어가듯 매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하고 뚱뚱한 그 여자의 몸집이 거대한 고깃덩어리 산이 무너지듯 마호가니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쾅 하고 처박히며 뼛속까지 시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팔다리가 기괴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119.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죽으면 안 돼. 강호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대한 머리통을 끌어안은 채 3살 먹은 어린애처럼 통곡했다. 콧물과 눈물이 그의 얼굴을 엉망으로 덮었다. 하지만 넓은 연회장 안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에게 간과 쓸개를 빼줄 듯 아부하던 임원들은 그 재수없는 똥물이 자신들에게 튈세라 앞다투어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다. 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극도로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를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깨끗한 유리잔을 하나 집어들고 유미가 내팽개쳤던 다른 물병에서 얼음물을 가득 따랐다.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잔 안에서 부딪히며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젖혀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는 차가운 감각이 지난 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감내해야 했던 모든 굴욕과 답답함, 구역질 나는 기억들을 그 기름찌든 전 냄새와 곰팡이 핀 반지하 냄새와 함께 남김없이 얼려버리고 산산조각 내어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빈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여기 이 잡상인들, 건물 밖으로 치워버려요. 바닥에 널브러진 강씨 모자와 혼이 나간 유미를 내려다보는 내 목소리는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하듯 한없이 평온했다. 그리고 당장 보안팀에 연락해서 앞으로 이 인간들이 회사 반경 500m 이내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즉각 경찰에 넘기라고 전하세요. 경호원들은 지체 없이 병아리를 잡아채듯 강우성과 아직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전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끌어냈다. 유미 역시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질기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찢어지는 듯한 절규를 뒤로 한 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패배자들만의 지옥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서울에 올겨울 첫 폭설이 내렸다. 강남대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랜드마크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사장실은 봄날처럼 따스했다. 나는 새하얀 맞춤형 정장을 입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의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책상 위 태블릿 PC에서는 경제 채널의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내 최대 안티에이징 뷰티 기업이 한지은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이번 분기 북미와 유럽의 3대 피부과 체인 독점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며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블랙커피를 손에 든 채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다. 반면 이곳에서 40km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어느 낡고 허름한 반지하 방. 창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비닐 틈새로 뼛속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미친 듯이 밀려들었다. 곰팡이 핀 벽에는 새빨간 압류 딱지들이 흉측하게 붙어 있었다.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경매로 넘어간 뒤
그나마 살던 전셋집마저 법원에 빼앗기고 나자 그들이 유일하게 기어들어 올 수 있는 곳이었다. 퀴퀴하게 곰팡내 나는 이불 냄새와 싸구려 소주의 시큼한 냄새가 비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야, 이 쓸모없는 밥버러지 같은 놈아. 막노동판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애미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비좁은 방 안에서 늙고 쇠약하지만 여전히 도끼가 가득한 목소리가 앙칼지게 터져나왔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하늘을 찌르던 전 시어머니는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고장난 전기장판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하얗게 기름이 굳어버린 식은 밥그릇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악을 썼다. 강우성은 때에 절어 시커매진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덥룩하게 자란 수염과 푹 꺼진 눈두덩이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알바를 하고 쥐어짜낸 오늘치 식대의 전부였다. 애미의 저주를 듣자마자 동공이 풀려있던 강우성의 두 눈에 돌연 절망적인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노파의 멱살을 쥐어틀고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통을 전기장판에서 짐짝처럼 끌어올렸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방울이 노파의 얼굴을 덮쳤다. 닥쳐. 이 늙은 망구야. 당신이 허구한 날 남의 돈에 침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그 알량한 욕심에 사기만 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은 거라고. 반지하 방박, 귀를 찢는 듯한 악다구니 소리에 놀란 길고양이 몇 마리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재빠르게 몸을 숨겼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이 지독하게 가난한 땅바닥에서 그들은 남은 평생 동안 단돈 몇천 원을 쥐기 위해 빛 한 줌 들지 않는 이 지옥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들이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그날까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